올 시즌에는 이 프로야구 흥행과 함께 흥행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최고 인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계속 관중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일단 흥행은 계속되고 있고요. 포스트 시즌 당연히 가고요. 시즌 막판에 어떤 집중력을 좀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김하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이 스포츠 기자, 야구 기자로서 16년 차를 맞이했고요. 오늘 여기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야구에 관한 제가 아는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덤이 가장 많은 5구단의 동반 가을 야구설은 팬들의 바람일 뿐일까요?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지금 현재로서 촬영일 기준으로 순위권 안에는 대부분 5강 싸움을 하고 있고 5강 안에 들어있는 팀들이 다 있습니다. LG와 하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두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도 최근에 잠시 처지긴 했지만 5강 안에 있고 기아도 5강권 내고 삼성이 조금 순위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 격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팬덤이 많은 팀을 유명했던 팀들이 성적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다 같이 동반으로 좋은 성적을 낸 일이 좀 드물긴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 프로야구 흥행과 함께 5강에 모두 진입해서 포스트 시즌 흥행도 정말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창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꿈꾸시는 이런 5팀의 동반 가을 행은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와 기아의 상승세는 후반기에도 지속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사이클의 흐름상 반등 요소가 반영된 것일까요? 네, 아쉽게도 8월 들어서 롯데와 기아가 사실상 조금은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연패에 빠져 있는 상태고 기아도 계속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죠. 하지만은 올 시즌에는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가 시즌 초반에 너무나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침을 겪다가 후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완전체 전력으로도 조금은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모처럼 가을 야구 희망을 보내면서 3위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듯 싶었지만은 8월 들어서 갑자기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클이라고 보기에는 기아는 좀 시즌 초반부터는 좀 어려운 현상을 겪다가 완전체만 기다려왔는데 생각보다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반기에 좋은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8월의 부진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그전까지는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했을 때도 잘 풀어나가다가 8월에 갑자기 좀 위기를 맞은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은 하반기 순위가 불안정합니다. 구단 구조 부상, 코칭 전략 중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사실상 삼성이 지난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신구 조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베테랑 선수와 젊은 선수들 조화가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아무래도 삼성의 전력을 대부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젊은 선수들이 2년차 징크스라던가 좀 경험 부족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움 남기도 하고 지난해 정말 좋은 성적을 냈던 뭐 구자욱 선수라던가 강민호 선수도 잠깐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삼성이 조금은 올 시즌에 기대했던 바를 좀 미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뭐 부상 등 다른 요인들 도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삼성이 지난해에 가장 약점으로 꼽혔던 불펜 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비시즌 동안 이렇게 제대로 좀 보강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올 시즌에도 이 트레이드 시한까지 충분히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이 그 약점에 좀 발목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크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팀 팬덤이 리그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관중수와 팬심이 과대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야구 팬들은 가장 좀 냉정한 팬분들이기도 합니다. 팬심에 기꺼이 발휘를 하기는 하지만은요, 리그 판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일단 흥행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중수를 많이 모으는 것만큼 또 올 시즌에도 계속 관중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프로야구가 프로스포츠의 최고 인기, 국내 최고 인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팬덤에 부응하는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위 인기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팀들이 성적을 내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중 현황을 보면은 100만을 넘긴 팀들이 LG,
그리고 롯데, 삼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LG 같은 경우는 지금 선두를 달리면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을 넘긴 롯데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팬들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책임감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100만을 앞두고 있는데 선두에 있다가 지금 선두를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팬들이 약간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팬덤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좀 뜨겁고요. 지금 야구장에 가서 느끼는 실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날씨가 정말 더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팬들을 응원하기 위해 몰려든 야구 팬들로 정말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 각 팀이 반드시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현실적인 포지션별 전략을 분석해 주세요. 사실상 L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완전체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외국인 투수까지 교체를 했는데 토러스트 그 선수까지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런 우주의 기운 같은 게 좀 모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10연패에 빠진 롯데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결국에 지금 타선이 관건이고 경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삼성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허약한 불펜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고 기아도 사실상 최근에 그 연패나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마운드에서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리 선수가 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불펜에서도 새로운 얼굴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엔 좀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도 역시 폰세라는 정말 리그의 최고의 외국인 투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타선은 시즌 초반부터 약간의 부진을 거친다던가 그런 모습으로 좀 고민이 컸었는데 타선의 기복, 특히나 또 이 팬들 가장 많이 아쉬워하시는 중심 타선에 있는 노시안 선수의 이 활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시기상 어떻게 보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기간이니까 선수들의 관리나 아니면은 감독의 용병술 이런 거로 좀 자제되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 코치진의 전략과 경기 운영 방식이 시즌 후반 가을 야구 진출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줄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팀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상 지금이 승부처잖아요. 그래서 가을 야구 진출까지 마지막 스퍼트를 달려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선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한다던가 선수의 컨디션을 어떻게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이 선수단 장악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좌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 대부분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팬덤이 두터운 그런 팀들 중 좀 경험이 많은 가을 야구 진출을 계속 해왔던 그런 팀들을 보면은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이 팀을 이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지난해 하나 같은 경우에도 김경문 감독을 데리고 오고 롯데도 김태형 감독을 데리고 온 것이 결국에는 이런 시기에 감독의 용병수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감독의 리더십이나 또 코칭 스태프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적과 팀 운영을 종합했을 때 기로사만 중 실제로 가을 야구에 가장 유리한 팀은 어디라고 보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LG는 지금 한국 시리즈 직행을 꿈꾸고 있고요. 하나도 그 뒤를 쫓고는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나 그런 상승세는 LG가 훨씬 좀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LG 하나는 포스트 시리즈 가는 것은 당연히 가고요. 지금 그 나머지 세 팀은 아직은 좀 불안한 입지이긴 합니다. 롯데는 정말 단독 3위로 굳혀가는 듯 했지만 이제 4위로 내려갔고 또 연패를 끊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가을 야구에 간다 한들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미지수고요. 기아와 삼성은 계속 5강권에서 계속 다툼을 할 것 같은데 시즌 막판에 어떤 집중력을 좀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5강권에서 모두가 희망을 키우고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을 수 없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0일자로 에란로 3강 체제를 무너뜨린 SSG와 10연패로 중위권에 입성해버린 롯데, 심지어 9위를 탐낸다더니 정작 가장 기세 좋은 두 팀. 삼성과 두산까지 그야말로 중위권 헬게이트 리그가 펼쳐졌습니다. 반대로 LG와 하나에게 더 유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상 중위권 팀들의 이런 싸움들 때문에 LG와 하나는 선두권 싸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엔 두산의 기세가 워낙에 좋고 SSG 역시 이렇게 다크호스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팀들과 있는 맞대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는 어떻게든 하나는 1위를 하고 싶어하고 LG는 어떻게든 1위를 좀 확정 짓고 이렇게 다음 포스트 시즌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팀들일 텐데 그럴 때 마주하는 이 잔여 경기 일정
일정을 봤을 때 이 중위권 팀들과 마주하는 팀이 얼마나 많은지, 마주하는 그런 상대 성적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잔여 경기 일정을 보면은 LG 하나가 9월 말에 만납니다. 거의 마지막 일정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두 팀 중 계속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두산이나 이런 팀들로 인해서 중위권에 또 다른 바람이 불러일으키면서 선두권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뭔가 결론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면으로는 지금 또 야구를 정말 즐겁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내가 응원한 팀이 하위권이라고 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리그 끝까지 좀 야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마련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야구가 인기가 많아진 요인은 각 구단들이 분석하는 그런 내용과 제가 현장에서 듣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좀 젊은 여성 팬들의 유입이 좀 많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여성분들이 이런 티켓 파워가 좀 야구 흥행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또 이 리그에서 정말 좀 좋은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또 그분들을 보고 이렇게 야구에 입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야구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고, 또 여러 가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코로나19 그 체제가 끝나고 나서 가족 단위나 아니면은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으로는 야구장이 가장 좀 적합한 곳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기가 더해지고 요즘에는 그 티켓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뭔가 야구 관람을 보는 게 트렌드로 하나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 의류 어플에서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장 패션 이런 것들도 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이 티켓 파워를 이끄는 것은 좀 여성 팬들이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야구의 트렌드를 잡아가게 되고, 또 가족 단위로 놀러 갔을 때도 가장 좀 즐기고 놀 수 있는 것이 야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에서도 그런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족 단위나 이렇게 주말에 보러 갈 곳이 솔직히 문화생활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야구장이 제일 좀 편하고 좋은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기 팀들이 워낙에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이미 지난해부터 기아나 삼성 이런 팀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게 되면서 또 올 시즌에는 하나나 인기팀들이 또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그 팬들이 다시 야구장 찾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다 맞물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MLB 무대에서 코리안 리거들이 보여주는 활약,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시작해서 뭐 김병현 선수, 최희섭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등 이런 선수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약간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차이점이 있죠. 이 선수들은 먼저 미국에서 활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왔던 그런 선수들이라면, 지금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라던가 이정우 선수, 김혜선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리그에서 이름 알린 다음에 이렇게 미국을 떠나서 자신의 기량들을 좀 선보이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들이 다시 미국에 진출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지켜보는 방향 보게 되는 것 같고, 예전처럼 미국으로 바로 직행해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스토리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 선수들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통하는지를 좀 바꿔보는 그 약간 시선의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MLB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를 보는 시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죠. 한국에서 진출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프링 캠프에 와서 뭐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간 팀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건너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지금 딱 요 시기에 MLB 스카우터들이 한국 방문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다음 시즌 위에는 준비나 이런 전력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 선수들을 좀 보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수들이 먼저 이렇게 문을 두들겼다면, 이제는 MLB 스카우터들이 먼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선수들이 있는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또 한국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한국 팬들이나 그런 관심을 이끌기 위한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도 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MLB 스카우터들이 종종 한국에 찾아와서 야구장에 앉아서 이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MLB 진출 시 일본 선수들과 종종 비교되는데,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아직 넘지 못한 벽은 무엇일까요? 계속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육성 시스템이나 선수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리그 스타일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정말 강속구 투수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160에 던지는 그런 투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투수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체계적인 이런 제도나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선수들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주로 투수보다는 야수들이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우리는 좀 스타일이 뭔가 좀
다른 게 컨택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타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좀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는 이미 거포들이 많고 또 강속구 던지는 투수들이 워낙에 많은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좀 컨택 능력이나 이런 점들이 좀 장점을 발휘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선수의 수나 메이저리그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의 수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 말고도 사사키 로키, 야마모토 요시노부 뭐 이런 선수들이 팀 전력의 가장 큰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적인 면에서는 KBO 리그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강속구 투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은 160에 달하는 그런 선수들은 정말 운동주 선수 이 정도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지가 않고 그렇게 치면 또 아마추어부터 이렇게 좀 거슬러 가서 그런 육선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메이저리그나 이게 해외에서 성공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제도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야구계 전체가 한 번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신중해질까요? 신중해진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중해질 수도 있죠. 아마추어 선수들이 좀 진출을 하기에는 또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런 병역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병역 문제 때문에 다시 미국에서 한국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권과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한데요. 앞으로 좀 신중해질 거라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아마추어에서 미국으로 바로 진출한 선수들 중에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거나 하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장에서는 KBO 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좀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고교 야구에서 바로 메이저리그 직행하고 미국을 직행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 만약에 성공해서 좀 좋은 사례를 낳아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주변에서 그래도 먼저 국내 팀에서 뛰고 난 다음에 가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리안 리거들의 성과가 단순한 성적을 넘어 한국 야구 팬덤이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국내 야구 인기가 정말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 야구의 인기가 메이저리그에도 이어지냐로 좀 거꾸로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팬덤이 이어진다라고 치면은 국내에 뛰어서 정말 많이 사랑받았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잘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팬덤이 커지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워낙에 이 국내 리그만으로도 정말 열기가 뜨겁기도 하고요. 이 열기가 메이저리그의 좀 영향이나 긍정적 영향 받으려면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이 뭐 월드 시리즈나 이런 좀 포스트 시즌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일단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미국에 가서 뛴다 이런 점들이 팬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메이저리그도 워낙에 매니아층이 정말 두텁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국내 야구가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야구가 오히려 그 메이저리그를 보는 데 있어서 흥행에 조금 관심을 가진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님이 보시기에 다음 세대 MLB 주역으로 꼽을 만한 한국 선수는 누구인가요? 지난해 MVP를 받았던 기아 김도영 선수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죠. 올 시즌은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좀 부진하고 있지만 언제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강백호 선수가 유명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뭐 차기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뭐 키움의 송성문 선수도 키움의 팀 분위기나 그동안 키움에서 메이저리거를 많이 배출해 왔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좀 가능성 높이기도 하고 아까도 강속구 투수를 언급했지만은 그 중에서 문동주 선수라던가 문동주 선수는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검증해 뵀던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젊은 선수들이 마음속에 그런 꿈을 품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요. 삼성의 원태인 선수도 처음에는 뭐 일본 야구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가 미국 쪽으로 약간의 좀 꿈이 커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수들도 류현진 선수처럼 다 좋은 활약을 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김하성,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그 미국 진출을 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의 변화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뭐 음식이라던가 언어적인 차이 그런 부분에서 극복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김하성 선수나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메이저리그에서 보는 스타일의 거푸나 강타자나 이런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정우 선수는 워낙에 진짜부터 메이저리그를 갈 제목으로 뽑히기는 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정우 선수 역시 이렇게 좀 부침을 겪을 정도로 미국이란 무대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먼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국내 팬들에게도 정말 흐뭇한 소식일 것 같고요. 지금은 잠시 좀 전력에서 물러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선 선수가 정말 대단한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한다고 했을 때는 다들 야구에서는 가기는 가겠지만 뭐 좋은 대우는 아닐 것이다, 뭐 주전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측들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경쟁을 치고 넘어서서 오히려 팬들이 김혜선 선수를 내보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또 우리 코리안 빅리거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저는 한 인터뷰에서 인상이 깊었었는데 김혜선 선수의 근육량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그런 팀 동료나 코치들의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치하는 발언이 김혜선 선수 항상 그렇게 저희 매일같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왔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KBO 리그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 한국 선수의 그 성실함이 다음에 이어질 이 코리안 리그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도 정말 좋은 길을 터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행복야구라는 자주 섞인 별명은 하나 이글스를 대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하나 이글스의 반등이 진짜 실력 변화입니까? 아니면 반짝 현상이라 보십니까? 사실상 지금의 하나의 성적은 하나가 그려왔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2020년에 최하위로 이렇게 시즌을 마친 뒤부터 본격적인 좀 리비딩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순위가 최하위로 처지다 보니까 가장 좋은 선수들 좀 데려와서 이렇게 전력을 모을 수가 있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을 좀 갖추기 시작을 했었죠. 사실상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시즌은 지난해이긴 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나는 좀 승부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감독 교체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했었었고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지난해 하나는 5월에도 막 선두를 달릴 정도로 좀 기대감을 키우면서 그 정도의 가능성 보였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선수들이 포텐만 터지면 하나는 정말 좋은 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올 시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하나가 올 시즌에 뭐 코디 폰세라는 정말 좋은 외국인 투수, 뭐 외국인 원투펀치가 잘 터졌다고 해서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올 시즌에 또 신구장에서 시즌을 맞이하기도 했고 제가 다른 곳에서도 뭐 성적을 예측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하나는 올 시즌에 꼭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밟아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나오는 그런 성적들은 단순히 다른 요소들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구단이 장기적으로 바라본 그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리빌딩과 성적이랑 두 마리 토끼를 참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좀 그려왔던 그림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정규 시즌 마지막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1위를 하고 나면은 한국 시리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하나가 정규 시즌 1위를 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의 기세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반등은 리그 판도에도 변화를 줍니다. 만약 하나가 올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고 우승까지 한다면 KBO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흥행은 좀 따놓은 당상이긴 하거든요. 하나가 계속 홈 경기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매진 행렬을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고 만약 우승까지 하게 된다면은 인기와 성적을 모두 잡은 팀이 아닐까. 뭐 LG처럼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그 리빌딩과 성적을 동시에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가 승부를 걸었다는 그 해 성적을 냈다라는 것은 다른 KBO 리그 전체적으로도 저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성적을 내는 과정을 겪는 것이구나 이런 좋은 예로 될 수가 있고 단순히 우승이 이런 것들은 뭐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하지만은 하늘도 어느 정도 정성이나 이런 것을 들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 치면은 그동안에는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은 인기팀으로 분류됐던 그런 팀들에 있어서 하나의 반란이 어떻게 보면 KBO 리그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나 이글스의 팬덤은 충성도가 상당히 높지만 사실 팬들은 성적이 좋지 않은 과거의 하나에게도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죠. 성적 추락이 반복됐던 이유가 결국 구단 구조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나 팬들은 흔히 보살이라고 하죠. 채와이에 있어도 팀을 응원하는 그런 충성심이 정말로 대단한 팬들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계속 채와이를 반복하자 구단이 이런 점에서도 정말 리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 뒤에 있는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지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우승을 할 수가 있는 전력을 갖추는 그런 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성적이 추락하거나 좋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짚어지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구단 전체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의 변화도 좀 필요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채와이를 겪고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시선들이 있기도 했었어. 그 이후에 하나가 좀 변화를 거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성적을 낸 것은 단순히 현장이나 팬의 갈망이 아니라 구단도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실행에 옮겼고, 하나가 애플 시장이나 이런 면에서는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뛰어든 팀이기도 하고, 이런 구단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선수단에도 당연히 좋은 분위기로 영향을 미치게 되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프런트 야구라고 하죠. 그래서 프런트 야구가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현장과 합심해서 하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모습들은 한 팀의 성적의 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좋지 않아도 성적을 낼 때와 지금의 좀 하나 구단의 모습은 좀 달라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는 게 KBO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지만 냉정히 보면 리그 수준이 낮아진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편향된 지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권에 있는 팀이 갑자기 성적을 냈다고 해서 이 리그 수준이 낮아진 거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팀이고, 지난해에도 5강권에 들어가기 위해 시즌 막판에 좀 달려왔던 그런 팀이기도 하고, 정말로 좀 투자를 많이 했던 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팀이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팀이기도 하고요. 리그 수준이 낮아졌다고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 이런 것도 했다, 이런 투자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좌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야구란 것은 프로스포츠고, 이 프로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직전에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좀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 정도로 갑자기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리그 전체 수준이 낮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는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 뭐 리그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편향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올 시즌 하나 이글스가 우승을 못했을 경우 내년에도 전성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승이란 것은 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왔을 때 꼭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올 시즌에 그게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우승을 한번 한 그런 팀이 최근에는 좀 왕조를 좀 건설하기 힘든, 현대 야구에 있어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전통적으로 좀 왕조를 건설했던 그런 팀들 있잖아요. 뭐 SK라던가 뭐 삼성이라던가 뭐 과거에 뭐 현대라던가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승을 하고도 그 다음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승을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전력을 보면 뭐 내년에도 물론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을 만큼 팀의 성장에 따라 보기는 하지만 변수들이 많습니다. 만약 올 시즌 끝나고 폰세가 뭐 메이저리그 돌아간다던가 이런 류의 그런 변수들이 작용하게 됐을 때는 팀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순위 싸움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김 기자님이 보시는 하나의 우승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이 수치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정규 시즌 1위를 해야 합니다. 2위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에는 하나에는 솔직히 젊은 선수들이 좀 많고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1위라는 팀의 메리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 이런 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은 반드시 1위를 해서 한국 시리즈를 재정비하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에서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정규 시즌 마지막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1위를 하고 나면은 한국 시리즈까지 재정비 시간이 있거든요. 이 하나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뭐 단순히 여기에서 뭐 2위 정도에서 적당히 뭐 가려고 준비한다, 이런 팀은 절대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하나가 정규 시즌 1위를 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의 기세를 이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외국인 투수가 선발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단기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선발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서는 일단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해야 한국 시즌 우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고교 신인 드래프트 대회의 해라고들 합니다. 기자님이 꼽는 유망주 베스트 3는 누구이며 각 선수들의 강약점을 말씀해주세요. 3, 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긴 한데요. 이미 좀 그 향방이 정해진 선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이 투수고요. 이 북일고의 박준현 선수는 강속구 투수로 157에 7km의 공을 뿌리는 선수를 알고 있는데 이 선수는 아버지로 더 유명하죠. NC와 삼성에서 뛰었던 박성민 선수, 그리고 지금은 코치 잠시 물러났지만은 아들로 유명한데 최근에 미국 진출을 생각하다가 국내 잔류로 가다가 잡았다고 해서 이 최대어로 좀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다른 오른손 투수 장충고 문서준은 토론토에 입단할 예정이라고 이미 좀 행선지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경기 항공고의 오른손 투수 양우진 선수는 이 정통파 파이어볼러로서 최근에 청룡기에서 팀의 4강 좀 이끄는데 그런 에이스 노릇을 해서 좀 기대감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김성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와 이미 또 계약을 했고요. 이 밖에 또 뭐 대구 김민준 선수 이런 선수들도 관심 모으고 있는데 대부분이 투수들이 관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특급 고교 신인들의 MLB 진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KBO에서 먼저 검증받는 게 나을지 MLB 직행이 나을지 기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들을 보면요. 아마추어 야구를 하다가 바로 직행한 경우에서 성공한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KBO 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포스팅 시스템이나 뭐 FA 계약이나 이런 류의 형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현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마추어 시절에 소위 말하는 뭐 표현을 하자면은 정말 날고기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KBO 리그에 데뷔를 해서 프로 무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장을 하는 게 낫지 바로 올라가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마이너 리그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 미국에서 경쟁 체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혹하고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젊음과 또 가지고 있는 기량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리그에서 좀 뛰었다가 도전하는 그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 박성민 선수가 먼저 미국 진출보다는 국내에서 좀 뛰는 것이 어떻냐라고 좀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로 직행보다는 국내에서 경험 쌓는 게 낫다고 권유를 했겠죠. 고교 신인들이 MLB 구단 관심을 받을 정도라면 한국 팬들이 기대하는 즉시 전력감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최대여, 고교 야구에서 가장 관심 모았던 그런 선수들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프로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나 봤었고 즉시 전력감으로 치기에는 사실상 우리 그 KBO 리그의 구조가 뭐 모든 프로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성적 중심, 당장의 성적을 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나 좀 자리가 없는 팀에서는 좀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면 기회를 많이 받는 측면에서는 키움 같은 일 하위권에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가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또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키움이라는 팀이 성적을 잘 내지는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들어가서 올 시즌에 뛰고 있는 정현우 선수처럼 처음에 선발 로테이션을 바로 꿰차고 이렇게 프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은 팀 자체가 또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선수가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또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정현우 선수 역시 최대로 꼽혔지만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투구를 선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LG 예를 들어보자면은 김영호 선수 같은 경우도 최대 선수로 꼽혔던 선수였지만 시즌 초반에 좀 빛이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필승조로 자리 잡은 그런 좀 시간 좀 걸리기도 했었고 삼성의 배찬승 선수도 이 팀 사정을 필승조로 맡기는 했지만 약간의 좀 기복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고교 야구에서 최대어라고 해서 바로 즉시 전력감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성립이 되는 그런 공식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았고요. 유망주 평가가 체격, 구속, 장타력 위주로 쏠리는데 프로에 와서 적응할 만한 다른 요소, 예를 들어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선 검증이 된 걸까요? MLB는 성적만 잘 내면 된다 주의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내 팀들 스카우트들이 가장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학교 내외에서의 뭐 소문이나 뭐 평소 대화를 했을 때 훈련 태도나 그런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것은 요즘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실력만 좋으면은 뭐 다른 건 상관없지 않냐 했던 그런 과거에라는 좀 상관없고 모든 것이 갖춰진 소위 말하는 그 육각형적인 그런 선수를 좀 바라고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여담이기는 한데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런 점을 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류현진 선수 처음에 다저스에 진출해서 그 캠프 취재를 하러 갔을 때 류현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류현진 선수가 출연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까지 거기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은 그 인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수 하나를 영입하는 데서 더욱더 신중을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가끔씩 이런 구설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뭐 폭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문제들 터져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 메이저리그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그런 선수들에게 좀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도 역시 만약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야구는 팀워크니까 그런 것들이 해가 되는 그런 선수라면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감싸줄 수 없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정호 선수의 사례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강정호 선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KBO 리그에서 음주운전도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는 그 요소들 중 하나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고 하면은 거의 은퇴로 연결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도 정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지만 음주운전 그런 이력 같은 경우에도 다시 뭐 미국에 가서 뛰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잘 풀리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좀 바뀐 추세긴 하죠. FA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수들의 명성과 팬 기대에 의해 FA 시장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실제 경기에서 팀 순위를 뒤바꿀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누구일까요? 올 시즌을 마치고는 좀 관심 모으는 FA 선수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올 시즌을 맞이하기 전부터 예비 FA로 좀 관심 모였던 KT 강백호의 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 모으고 있고요. 뭐 메이저리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타 팀에 갈 것인지 이것도 관심 모아지고 있고, 기아 박찬호 선수도 좀 내야가 빈약한 팀들이 좀 관심이 모을 법한 그런 매물들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올 시즌을 마치면은 좀 경력이 많은 고참 선수들이 좀 FA 자격을 취득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강민호 선수는 뭐 심지어 뭐 여러 번 FA 자격을 따냈죠. 그리고 손아섭 선수는 또 하나로 팀을 옮긴 다음에 어떻게 FA 자격을 취득할지, 김현수 선수가 또 팀을 우승을 이끌고 또 FA 자격을 취득할지 이런 것들 관심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 FA 시장은 일단 열려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스토브 리그를 보면은 하나가 적극적으로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엄상배 선수와 심우주 선수 데리고 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흔히 야구계가 생각했던 그런 금액이나 조금 뛰어넘는 계약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거품이나 이런 것들 좀 경계하자, 모든 구단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해당 팀에 필요한 선수고 여러 팀들 경쟁이 붙다 보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FA 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고, 관심 모으고 있는 선수들이 정규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백호, 박찬호 등 각 구단의 핵심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리그 판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타선의 경험이나 이 타선의 좀 파괴력을 좀 원하는 그런 팀들이 바랄 수 있겠고, 박찬호 선수도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격력 갖춘 유격수가 FA 시장에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적을 했던 그 해당 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는지, 이적을 한 팀에서는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 그런 점들 봤을 때 이 리그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순위 싸움이 워낙에 치열하게 되고 있고, 사실상 KT 같은 경우에는 강백호 선수도 있지만 안현민 선수라는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중심 타선에서 강백호 선수가 얼마나 좀 두각을 드러냈냐 이런 모습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찬호 선수도 현재는 좀 팀 사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막상 또 시장이 열렸을 때 또 평가가 어떻게 갈릴지는 그때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로서 이렇게 느껴지거나 체감이 되는 경우에는 뜨겁게 뭐 영입 계획 준비를 한다던가 뭐 이런 유의 그런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없고, 각자의 팀들이 일단 시즌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우리 팀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지, 이런 것은 좀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프로야구 인기가 워낙에 높아서 저도 정말 현장을 정말 즐겁게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히 긁어드리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그 롯데가 부진해서 정말 속상하긴 하지만은 좀 오랜 기간 좀 준비를 했던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젊은 선수의 이런 책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팬북이나 그런 점에서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세하게 담은 그런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롯데 담당을 오래 하면서 김원주 선수와도 정말 오래 봐왔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알만큼 좀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책을 쓰면서부터 김원주 선수에 대한 이런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이 선수가 정말 야구의 진심이구나.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점들은 정말 본받을만 하구나. 그런 것들을 저도 느끼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하게 된 그런 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아쉽게도 롯데 성적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 선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미있고 알차게 담았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롯데도 정말 연패를 끊고 정말 또 팬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